안녕하세요. 알토스비즈의 박한진입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컨텐츠가 필요한데요. 컨텐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려고 해도 적절한 컨텐츠가 없으면 마케팅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컨텐츠를 하나씩 좀 알아보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제품의 이미지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진을 찍습니다. 눕기 컷이라 그래가지고요. 제품을 하얀 바탕 위에 올려놓고 찍는 컷도 필요하고요. 제품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배경을 놓고 사진을 촬영해서 찍는 컷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촬영하시잖아요. 메인 동영상 촬영하실 때 사진사가 옆에 붙어서 동영상의 배우들이 제품을 들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제품을 사용하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스냅샷으로 이렇게 잡아냅니다. 메인 동영상을 찍을 때 옆에 사진사가 찍는 것도 있지만 일반인이 사용하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캐주얼하게 스냅샷으로 많이 찍으셔가지고요 보유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사진을 많이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랜딩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사진을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 이미지 사진을 많이 찍을 것을 권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를 표현해 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아이콘, 상표의 로고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제품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콘들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제품이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렌더링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IoT 제품 같은 거는 렌더링을 쭉 늘려가지고 제품의 이미지, 부품들을 하나씩 소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소개하면 상당히 프로페셔널해 보이기 때문에 어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요. 요즘 이제 흔히 많이 쓰이는 방식이 GIF예요. 파일로 만들어서 랜딩 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베커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서 이해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컨텐츠를 권유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도 지적해드렸듯이 너무나 프로페셔널하게 찍으려고 한다거나 광고 이미지로 찍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아마추어리즘이 들어가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품의 사용 방법을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립하는 방법이라든지 작동 원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이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특히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딩 페이지에서 CEO의 인터뷰도 한번 따보면 좋습니다. 물론 영어로 해야겠죠. 영어를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해서 내가 CEO인데 이걸 왜 만들고 이런 배경 설명도 한번 좀 찍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저런 컨텐츠를 만들게 되는데 특히 이제 동영상 컨텐츠를 많이 만드실 겁니다. 일반 사용자들의 인터뷰를 딸 수도 있고요. 우리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같은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도 딸 수도 있고 블로거를 시켜가지고 언박싱 하는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제품을 리뷰하는 블로거들한테 또 보내가지고 그런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전문가를 어레인지해서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동영상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캠페인이 진행되는 중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의 충격 실험을 해서 2층에서 한번 떨어뜨려 본다든지 아니면 제품을 놓고 자동차를 한번 지나가게 한다든지 물론 이제 이런 제품의 견고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은 있어야겠죠. 하지만 조금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동영상도 한번 찍어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좋습니다. 다분히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한계 안에서만 잘 찍으면 이런 동영상은 도움이 됩니다. 컨텐츠들이 사용되는 어떤 용도를 보면 보도자료를 만들 때 또 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영상하고 보도자료 내용과 함께 이런저런 사진과 설명 자료를 같이 만들어 놔서 이걸 전체를 합쳐서 프레스 키트라고 합니다. 보도자료가 이제 배포가 되면 때로는 에디터들이 보강 자료를 달라고 이메일이 옵니다. 프레스 키트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컨텐츠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인용하는 컨텐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기사라든지 보도자료를 냈더니 누군가가 기사화 시켜가지고 기사 내용을 광고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논문을 우리가 인용을 한다든지 연구 자료를 저희에게 갖다가 그 중에 일부 뭐 그래프라든지 도표를 쓴다든지 이럴 때 그 소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져왔던 소스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잘못하면 소송의 이유가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도용이나 남이 썼던 것들을 그냥 얘기 안 하고 갖다 쓴다거나 이럴 때 어떤 반감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콘텐츠들이 필요합니다. 그 콘텐츠들은 사실상 추후에 SNS 광고나 SNS 홍보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NS를 보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짧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데요. 그 동영상의 길이가 15초에서 30초 사이를 넘지 않습니다. 여러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하고도 협력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을 하는데요. 협력을 해서 야 니네 사이트에 이런 캠페인에 대한 광고를 올려달라고 하면 30초 정도의 그 시간 제약이 있고요. 30초를 임팩트 있게 동영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매체가 메인 동영상을 받아다가 작업을 해서 30초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마케팅부터 이제 포스트 마케팅 끝날 때까지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페이스북 리드를 2개씩만 올린다고 생각해도 끝날 때까지는 뭐 60개, 70개씩 되거든요. 때로는 뭐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동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캐주얼하게 친구가 웃고 떠드는 장면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제 캠페인을 준비하기 시작부터 캠페인이 종료될 때까지라고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컨텐츠와 엄청난 양의 비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날 텐데요. 구글 드라이브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요. 항상 그거를 업로드를 한 곳에서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에이전트들하고 이제 마케팅을 하면 때로는 마케팅 중복되거나 이게 일관성 없이 컨셉이 안 맞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은 사실상 컨텐츠 관리는 한 곳에서 중심을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요. 한 곳에 항상 컨텐츠를 모아놓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야 이런 콘텐츠가 있으면 좋을 텐데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컨텐츠 제작을 항상 핸디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빨리빨리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작업을 하는 업체 분들한테는 항상 한 가지 중요하게 저희가 요청드리는 게 디지털 컨텐츠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분이 가까이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동영상을 팍팍 찍으면 그걸 바로 갖다가 수시간 안에 편집해서 다시 올릴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그래픽 자료를 이런 걸 요구하면 몇 시간 안에 그래픽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이러면은 상당히 펀딩이나 캠페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컨텐츠는 항상 제작을 할 수 있는 준비와 그리고 제작한 컨텐츠를 편집이나 손을 봐서 빨리빨리 올릴 수 있는 그 체제를 최소한 이 킥스타터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컨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드시고요. 이 컨텐츠를 베이스로 랜딩 페이지도 잘 꾸미시고 마케팅도 풍부하게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알토스비즈의 박한진이었습니다.